와, 지난주 국내 증시 정말 대단했죠? 말 그대로 거대한 줄다리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팔아치우고 다른 한쪽에선 개인이 그걸 다 받아냈어요. 오늘 이 치열했던 싸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뜨겁게 잘 상승하던 시장이 갑자기 큰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주 동안 무려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그냥 시장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혼란의 시작, 바로 외국인의 셀코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연말을 맞아서 이제 이쯤에서 수익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서 주 초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매도세가 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완전히 집중됐다는 거예요. 단 이틀 만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매도세가 쏟아지니까 결국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는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거든요. 코스피 4,000선과 코스닥 900선이 바로 그 전쟁터였습니다. 보세요. 코스피 4,000선을 두고 벌인 일주일간의 혈투가 이랬습니다. 화요일에 한번 쿵 하고 무너졌다가 수요일에 겨우 반등하나 싶더니 목요일에 또 그래도 결국 금요일에 간신히 4,000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방어에 성공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근데 이게 코스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는데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보세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개인이 그 물량을 거의 다 흡수해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힘겨루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방패 역할을 한 거죠. 아니, 그럼 개인들은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객 예탁금. 무려 81조 원이 넘는 돈이 증시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개인들의 실탄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벌어졌던 이 정신없는 싸움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려고 던졌다. 둘째, 개인이 그걸 온몸으로 막아냈다. 그리고 셋째,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은 결국 지켜냈다. 딱 이거죠. 지난주 시장은 이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한 주가 끝났는데 그럼 이제 정말 올해 마지막 주인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3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배당락일이 다가와요. 배당 받으려는 기관이랑 세금 피하려는 개인이 부딪히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건지 아니면 좀 멈출 건지 이것도 봐야 하고요. 아마 시장 전체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이제 2026년을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팔았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풋클로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연말이니까 장부 마감하고 회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팔게 되는 거죠. 연말이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뭐랄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거대한 힘겨루기의 연속입니다. 이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